어제부로 해서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어제 금감원 전자공시를 보게 되면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서버가 버벅버벅 거렸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1분기 실적 랜덤하게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생각보다 상장사들의 실적이 괜찮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감 속에서 지지부진하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정말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매출을 만들고 이익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데 어떻게 본다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은 주가가 아닌 투자 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어찌 본다면 투자의 근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지 오늘 준비한 자료와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0%, 좀 과장 섞는 다음에 1분기 매출 10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회사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좀 100%는 약간 과장 조금 섞었습니다.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죠. 자, 매출액이 그렇게 증가했으면 영업이익도 점핑한 회사들 많이 있고요. 순이익 또한 서프라이즈한데 엄청난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회사들의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려왔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줄줄줄줄 내려오다 보니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이게 이제 다들 잘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정도로 퍼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주가 순이익 비율, 주가 순이익 비율이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과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회사 다니는 분들도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 계실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양하게 있으시죠. 학생분도 계실 거고 등등등 있으실 텐데 자, 누구든지 간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어떤 높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노력이란 단어가 요즘 노력하면서 이제 좀 약간 비아냥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만, 노력을 우리 모두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통 이제 새해 연초가 되면 올해 실적 우리 몇 % 달성 이런 거 회사들마다 하죠. 학생이라면 성적 얼마 올린다 이런 거 목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분이라면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죠.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자연스럽게 우상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물론 좀 실적이 꺾이는 회사도 있죠. 이런 회사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다수의 기업 활동은 적어도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모두 노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출 증가 그리고 이익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이익은 증가하고 그리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유보되면 또 자산이 증가하고
또는 유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또는 공장을 투자하거나 그러면은 향후에 더 큰 파이를 만들 수 있는 기업 가치 증가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됩니다. 물론 기업 경영을 정말 못같이 해가지고 회사를 망가뜨리는 경영진이나 오너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전체에서 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뭐 경영진, 오너 그리고 임직원들은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 결과 기업의 가치는 꾸준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가라고 하는 것이요. 주가라고 하는 것이 자, 마치 산책 나온 강아지처럼 난리 피운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상에 여기 저라고 생각해 주세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산책 나온 강아지가 있습니다. 요즘 날이 좋다 보니까 산책을 저도 요즘 많이 하는데 보다 보면은 강아지랑 산책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통 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안전끈이라고 하나요? 제가 애완견 없다 보니까 끈 잡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순한 강아지들은 뭐 주인 옆에서 쫄래쫄래 잘 쫓아가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멍멍멍멍 하면서 열심히 주인 주변을 저렇게 맴돕니다. 어떤 순간에는 저렇게 멀리 갔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주인 옆에 있다가 저 뒤에 가고 무한 반복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아지의 위치를 떠올려 보게 되면요, 마치 랜덤하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주인이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 산책하는 방향을 따라서 결국 강아지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였는데 주인이 이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은 주가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때는 이렇게 올랐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갔다가 어떤 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버슈팅, 언더슈팅,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작년 상반기 때 오버슈팅된 부분이 살짝 식으면서 살짝 언더슈팅이 되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지금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 드리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 권역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드렸죠. 대신에 이제 그 바닥 권역이 양푼의 테두리처럼 끄트머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바닥일 수도 있고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강아지가 산책을 뿅뿅 하는데 적어도 이렇게 멀리 오버슈팅된 그 위치는 아니라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산책을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주식 투자에 관해서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잖아요. 자, 작년부터 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어떻게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시장의 순자산 가치 PBR 1레벨 부근까지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곤 합니다만 적어도 과도하게 벌어진 부분에선 조금 많이 좀 부담이 사라졌어요. 강아지가 저 멀리까지 산책을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제 주변에 있거나 살짝 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분기 실적 봤는데 와, 이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 물론 이러한 호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이 켜켜이 쌓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기업의 가치는 쭉쭉쭉
유보되고 증가하는데 주가가 이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주가는 자기 가치를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려요. 빨리 끝나면 다행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하면서 증시 격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할아버지의 투자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잘 아시죠? 헝가리 태생의 유명한 주식 투자자. 전쟁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큰 수익률을 만든 엄청난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했던 여러 가지 투자 격언들, 달걀 모양의 이론도 있고요. 그리고 격언들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기가 틀려요. 이분하고 우리하고. 이분은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셔서 투자를 이어오신 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0년대에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를 보다 보면은 지금 시대하고 너무 주식 투자 격언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난 다음에 10년 뒤에 깨어나라. 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러면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격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투자자분들이 저거를 조금 곡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사놓고 10년, 20년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구나. 그렇게 무작정 생각하시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전제 조건. 좋은 종목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가격에서, 수면제 먹고 10년 뒤에 깨더라도 좋은 종목이고 좋은 가격에 샀을 때, 10년 뒤에 깼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망할 종목, 망할 종목을 가지고 투자했다. 그러면 10년 뒤에 깨어나면 이 회사가 없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망할 종목은 하지 말아야죠.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가격.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하늘 꼭대기, 우주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10년 뒤에 깨어났을 때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2000년 IT 버블 깨지고 다시 고점 회복하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좋은 가격이어야만, 그리고 좋은 종목이어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기업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증가할 것이고, 주가는 그 가치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가격에 좋은 주식을 사놓는다면 이 가치 증가 속에서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시고 투자를 임하신다면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시간이 흘러가도 중간중간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그 후에 높은 투자 성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 드리면서요.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가격으로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